원투펀치 TMF 1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모든 게 마무리가 지어졌습니다. 네, 시즌이 끝났습니다. 프리미어리그 시즌 끝났고 유로파리그 끝났고 뭐 라리가, 세리아, 분데스리가 다 끝났습니다. 리그왕도 끝났고요. 이제 남은 건 챔피언스리그. 그렇죠. 저희 촬영일 기준으로는 사실 컨퍼런스리그 결승도 남아있는데 아마 영상을 보시는 분들에게는 시간이 좀 애매할 수 있기 맞아요. 때문에 남아있는 건 실질적으로 챔피언스리그 결승이다 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챔피언스리그 결승을 앞두고 있지만 분명히 프리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이들 다루실 거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희는 좀 결산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거를 1, 2부에 걸쳐서 해보려고 해요. 먼저 38라운드가 진행이 됐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38라운드의 볼거리는 리그 우승 끝났죠. 2위 아스날도 만약의 상황에 따라서는 맨시티가 2위가 될 가능성도 산술적으로는 있었지만 확률이 매우 떨어졌기 때문에 38라운드 들어가기 전에 이미 아스날의 2위도 확정이 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강등 세 팀도 확정이 됐죠. 사우스햄튼, 레스터, 입스위치 타운. 올 시즌 프리미어리그로 올라왔던 세 팀 모두 그대로 강등이 되는 결말이 이제 4월에 확정이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남은 볼거리는 챔피언스리그 진출 티켓 누가 따나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죠. 이 3, 4, 5위 이 자리에 오르는 팀이 누가 될지에 대해서 마지막 38라운드까지 아무래도 결과가 좀 궁금해지는 포인트가 많았었죠. 5월 25일이었죠. 10개 경기가 동시에 킥오프로 이제 진행이 됐었는데 각 경기별로 조금 요약해서 얘기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일단은 본머스는 레스터를 2대0으로 잡았는데 본머스는 구단 역대 최다 승점인 56점을 기록하면서 리그 9위에 올랐습니다. 이라울라 감독의 대단한 또 지도력이 느껴졌던 올 시즌이었고 풀럼 대 맨시티 균도안의 기가 막힌 오버헤드킥이 나왔고 맨시티가 3위를 차지하면서 챔피언스리그 진출 확정을 거머쥡니다. 네. 그래서 이제 맨시티가 여유롭게 3위 자리에 안착을 했고요. 입스위치와 웨스트햄, 파비안스키 고별전, 보엔의 맹활약으로 웨스트햄이 3대1 승리했고 리버풀 팰리스 사실 경기보다도 역시 우승 세레모니가 아무래도 이슈가 좀 됐었는데 그렇죠. 안필드에서 우승 트로피를 팬들과 함께 즐겼고 살라는 골든부츠와 공격 포인트를 또 기록을 하는 대단한 또 포인트를 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경기들을 제쳐두고 사우스햄튼 아스날이 2대1로 승리하면서 2위 확정 최종전 14연승 기록을 했고 토트넘 브라이튼 1대4로 역전패를 당했습니다. 패배가 너무 많아요. 지금 보면은 토트넘이 강등당하지 않은 팀 중에 가장 많은 패배를 당한 팀이라고 네. 하더라고요. 프리미어리그 38경기를 기준으로 했을 때 38경기에서 시즌 22패를 당하고 잔류한 게 프리미어리그 최초의 일이라고 합니다. 근데 뭐 사실 토트넘 팬은 이거 별로 귀에 안 들어올 것 같아요. 다시는 그렇죠. 네. 그래도 중요한 건 유로파 우승이니까. 네네. 하지만 포스테코글루를 과연 믿고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또 의구심을 남기게 된 안타까운 좀 기록이 하나 쓰였고 울버햄튼과 브랜포드는 1대1 무승부의 기록이 나오면서 경기는 끝났습니다. 자, 중요한 경기가 이제 이러면 3경기인데 뉴캐슬, 에버튼, 노팅엄, 첼시 그리고 맨유, 빌라 이렇게 네. 3경기거든요. 각각의 포인트를 짚자면 뉴캐슬과 에버튼은 일단 에버튼이 1대0으로 이겼고요. 세인트 제임스 파크의 뉴캐슬 팬들은 초조해했습니다. 이거 지면 우리 챔스 못 가는 거 아니야?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는데 맨유와 아스톤빌라 경기에서 논란 끝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2대0으로 승리했고 아스톤빌라에게는 상당한 아쉬움을 남긴 패배가 나왔습니다. 네. 에밀리아노 마르티네스가 퇴장을 당하기도 했지만 뭐 좀 이따 말씀드릴 그 골 자체가 취소가 되는 과정에서의 아주 명백한 오심에 의해서 아스톤 빌라 팬들이 좀 피해를 보게 됐고요. 그러면서 빌라를 제치고 뉴캐슬이 5위로 챔피언스리그에 나갑니다. 마지막 한 경기 노팅엄 대 첼시인데 이 경기는 이기면 챔스 가는 사실상 결정전이었다고 볼 수 있거든요. 물론 노팅엄의 경우는 이겨도 경우의 수를 봐야 됐지만 첼시는 무조건 승리가 필요했습니다. 그렇죠. 결과적으로 첼시가 1대0의 승리를 거두면서 챔피언스리그를 진출했고 노팅엄 포레스트는 7위로 컨퍼런스 리그에 내려가게 됐죠. 사실 그렇게 생각한다면 올 시즌 맨유 빼고는 빅6라고 한다는 팀들이 어쨌든 뭔가를 잘 하긴 했네요. 리버풀의 경우는 우승을 했고 네. 아스날도 챔스 4강 그리고 그쵸? 리그 2위 맨시티 뭐 주요 대회 무관은 아쉽지만 그래도 챔피언스리그에 나갔고 토트넘 유로파리그를 우승했죠. 그리고 첼시 챔피언스리그 진출해서 모처럼 복귀를 했죠. 네네. 그리고 나머지 한 팀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인데 사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올 시즌에 대해서는 우리 순낭이님께서 특히 네네. 그 최근에 아마 감정이나 여러 가지 좀 표현을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좀 어떤 뭐 자꾸 물어보지 마세요. 매번 이게 맨유에 대한 맨유 팬의 마음. 맨유 팬의 마음이 내가 맨유 팬이 아니지만 이게 대화하다 보면 나도 우울해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 이렇게 싸움이 잦아요. 저랑. 저희 6탄전 같은 그런 싸움은 안 하지만 그런 거 있잖아요. 살얼음판이라는 바로 이런 걸까? 이런 느낌으로 요즘 이렇게 뭐만 말을 하면 서로
이런 느낌이 있어요. 저는 원래 이제 가정에 그런 거 있잖아요. 이 여자들이 하는 이렇게 잘 삐지고 뭐 이런 역할을 맡지만 순라이가 항상 이렇게 조금 유하게 받아줬다면 요즘은 얄짤 없습니다. 얄짤 없다. 얄짤 없어서 자꾸 이렇게 살얼음판을 우리들이 걷게 되는데 언제쯤 아마 맨유 팬들의 가정들이 비슷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요게 언제쯤까지 가게 될지 그래도 한두 달은 계속 되지 않을까. 일단 비시즌 기간 동안 축구를 좀 잊어야 되고요. 네. 그리고 8월 됐을 때 새 시즌을 이제 기약하면서 봐야죠. 이적 시장 조금 괜찮으면 그렇죠. 그러면 조금 희망은 생기니까 그때부터 조금 다시 제가 길을 펴고 살 수 있지 않을까. 그렇죠. 그러니까 힘내셨으면 네. 좋겠고 올 시즌 아무래도 좀 어려운 시기에 놓였던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다음 시즌을 기약하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올 시즌 같은 경우에는 챔피언스리그 진출한 팀들이 이제 뭐 대부분 이제 예상을 했던 팀 아니면 조금 원래 강팀이라고 생각했던 팀들이 올라갔는데 좀 아쉬운 팀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사실 토트넘은 좀 의외의 팀이 됐죠. 왜냐면 유로파리그를 우승하면서 리그 17위임에도 챔피언스리그에 나가는 성과를 냈으니까. 그리고 토트넘의 자리가 추가되면서 무려 6팀이나 프리미어리그의 팀들이 챔피언스리그에 나가게 됐는데 챔피언스리그에 한 리그의 팀이 무려 6팀이나 나가는 거는 역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물론 최근에 이제 올 시즌부터 챔피언스리그가 개편된 것도 뭐 고려를 해야 되겠지만 그 정도로 프리미어리그의 경쟁력이 대단하다 싶으면서도 토트넘의 우승도 상징하는 바가 크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고요. 아쉬운 팀들은 역시 아스톤 빌라,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전 패배와 좀 판정 논란으로 인해서 챔피언스리그가 아닌 유로파리그로 떨어졌고요. 노팅엄 포레스트, 첼시전 패배로 인해서 컨퍼런스 리그로 나가게 됐는데 물론 이것도 90년대 이후에 처음으로 UEFA 대회에 나가는 거라서 노팅엄 입장에서도 어쨌든 우리가 상위권에 도약을 했다는 건 대단한 성과긴 합니다. 네. 하지만 시즌 대부분은 챔피언스 리그 진출권에 있었던 팀이기 때문에 후반기 때 떨어졌던 흐름이 아마 팬들이 느끼기에는 상당히 좀 아쉽게 다가오지 않을까라고 그렇죠. 좀 생각이 되는 거죠. 이외의 팀들은 역시 크리스탈 팰리스가 또 FA컵 우승을 하면서 유로파리그에 진출을 했는데 크리스탈 팰리스의 이 메이저 대회 트로피 우승 자체가 상당히 예상이 안 됐던 일이기 때문에 이 팰리스의 유로파 진출, 토트넘의 챔피언스리그 진출, 제가 볼 때는 이 두 가지가 가장 놀라운 또 올 시즌의 어떤 성적이 아닌가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지금 얘기를 조금 뒤로 밀어보자고 한 얘기들이 있잖아요. 네. 맨유 아스톤 빌라의 경기 오심 때문에 사실 빌라가 정말 억울하게 됐어요. 그렇죠. 이 어떤 일이 있었냐면 빌라는 이 경기에서 최소 무승부를 하면 챔피언스리그 진출 가능성이 생겼고요. 반대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유럽 대항전 진출이 아예 좌절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렇죠. 이제 유로파리그 준우승을 했기 때문에 사실상 리그 최종전에 동기부여는 없는 상황이었고요. 아스톤 빌라는 특히 아쉬운 게 만약에 무승부를 거뒀으면 이 경기 결국 동시간대 뉴캐슬이 에버튼에게 졌기 때문에 아스톤 빌라가 챔피언스리그에 나갈 수 있었어요. 네네. 그러니까 승점을 무조건 따기라도 하면 빌라는 올라갈 수 있었는데 결국 승점을 따내지 못한 거죠. 문제는 경기를 지는 과정에서 문제가 하나 있었는데 첫 번째, 에밀리아노 마르티네스의 퇴장. 근데 이거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명백한 득점 기회를 반칙성 플레이로 에밀리아노 마르티네스가 저지했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볼 때 정심입니다. 퇴장이 나오는 게 맞고 네네. 왜 하필 그 잘했던 에밀리아노 마르티네스가 리그 최종전 때 그런 상황에 실수를 범했는지 이에 대한 아쉬움은 있겠지만 판정 자체는 뭐라 할 게 아니었어요. 정심이 맞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퇴장 자체는 정심인데 그 이후에 골 취소가 문제다. 그렇죠. 11대 10 상황에서도 10명의 아스톤 빌라가 꽤 잘 싸웠고 선제골을 넣을 기회가 왔습니다. 그게 바로 후반전 73분에 있었는데 모건 로저스가 바인드르 골키퍼가 공을 잡지 못하고 막 힘들어할 때 그 공을 뺏어내서 득점을 하는 듯 했어요. 근데 공을 뺏은과 동시에 주심이 다음 플레이를 보지 않고 갑자기 휘슬을 붑니다. 경기가 거기서 중단이 되는 거죠. 네네. 그 뒤에 모건 로저스가 득점을 했는데 문제는 이미 주심이 휘슬을 분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 모건 로저스가 골을 넣은 동작은 경기가 진행 중이지 않은 상황에 취한 동작이 돼버렸어요. 네네. 결국 골이 들어가야 VAR을 통해서 상황을 다시 볼 수 있는데 골 자체가 들어가기 전에 이미 주심이 휘슬을 불어서 상황을 종결시켰기 때문에 현행 규정상 VAR이 참여할 수 없다. 그래서 그 바인데르 골키퍼에게 모건 로저스가 공을 뺏었던 장면은 VAR도 보지 못하고 그쵸. 그냥 경기가 중단된 상황 반칙 선언이 된 걸로 끝이 나고 그 뒤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바로 선제골을 터뜨렸습니다. 그 과정에서 결국 이걸 봐야 돼요. 바인드르가 공을 흘린 부분 그리고 모건 로저스가 공을 뺏은 부분 여기서 반칙이 정말 없었느냐. 근데 제가 봤을 땐 바인드르가 아예 공을 확실히 잡지 못했기 때문에 소유권을 인정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 상황에서는 얼마든지 들어오는 상대 선수가 공을 가로채거나 뺏을 수 있습니다. 흔히 필드 플레이어한테 태클이나 발 뻗어서 공 뺏어내는 그런 플레이를 생각하면 돼요.
근데 바인드르 골키퍼가 공을 못 잡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모건 로저스가 공을 뺏을 수 있었고 그 뒤에 슈팅까지 가져갈 수 있었던 거죠. 주심이 이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만에 하나 그 장면이 반칙처럼 보였다고 해도 일단 휘슬을 불지 말고 기다려야 됐습니다. 그리고 상황이 다 끝났을 때 휘슬을 불면서 반칙이다라고 지적을 했어야 돼요. 그러면 VAR이 필드의 주심한테 너 이거 다시 한번 봐라. 우리가 이거 느린 화면으로 봤는데 이거 반칙 아니니까 너가 보고 판단해 해서 온필드를 보고 판정이 번복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심이 그걸 끝까지 기다리지 않고 갑자기 이거 반칙이네 플레이 다 안 보고 갑자기 중단해버렸기 때문에 이 상황에 대해서는 그 어떤 VAR의 주심도 관여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주심의 너무 아쉬운 판단, 실책이 아스톤 빌라에게는 굉장히 치명적인 결과를 안겼다고 볼 수밖에 없죠. 어쨌든 이 경기에 가장 큰 수혜를 받은 팀은 뉴캐슬 유나이티드네요. 결국. 그렇죠. 왜냐하면 경기 자체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물론 이기긴 했지만 어쨌든 이 경기에 대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동기부여는 사실 크지 않았고 그쵸. 오히려 동기부여는 아스톤 빌라와 동시간대 순위 경쟁을 하고 있었던 뉴캐슬에게 있었는데 뉴캐슬은 에버튼에게 경기를 졌고 세인트 제임스 파크에서 내용이 굉장히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챔피언스리그 진출권을 따냈기 때문에 뉴캐슬에겐 호재, 아스톤 빌라에게는 너무나도 큰 악재. 그리고 사실 이거는 누가 뭐래도 주심이 절대 해선 안 될 실수를 너무 크게 좀 범한 그런 좀 상황이자 사례로 좀 남게 되겠죠. 그러니까 사실 빌라가 우리나라에 빌라 팬들이 많았다면 진짜 이거 갖고도 굉장히 많은 이슈가 될 만한 그런 문제였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오심을 범했다고 해도 결과는 번복이 안 되니까 그렇죠. 굉장히 억울한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나중에 이거 오심이었으니까 죄송합니다. 승점 3점 더 드릴게요. 라든지 아니면 재경기 합시다 할 수는 없는 거니까. 그러니까요. 기사를 보니까 이걸로 인해서 아스톤 빌라에게 한 1,000억 원이 넘는 예상 수익이 감소가 됐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더라고요. 한 명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오심 하나로 굉장히 많은 큰 뭔가 영향력이 있었다는 거. 그만큼 또 주심들은 좀 그런 영향력을 생각하고서 뭔가 판단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죠. 그리고 이날 주심이 하필 이 프리미어리그에서 최종전을 본 주심들 중에 가장 38라운드 기준으로 프리미어리그 주심 경험이 두 번째로 적었던 주심이에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꽤 중요한 경기였거든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 아스톤 빌라의 경기는 챔피언스리그 진출권이 걸려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했던 경기였는데 막상 이 경기에 좀 주요한 심판을 배정하지 않고 90년생의 38라운드 전체 주심 중 경험이 두 번째로 적은 주심이 이 경기를 배정받았다. 사실 이 배정 자체가 지금 말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아스톤 빌라도 그래 실수 나온 것도 너무 싫고 짜증난데 토마스 브레몰 주심을 프리미어리그 사무국이 배정한 것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니냐. 배정 자체에 대한 항의를 지금 그래서 빌라 구단 측에서 공식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최종 라운드가 진행이 됐고 각 팀들이 지금 처한 상황이 어떤지도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리버풀은 안필드에서의 우승 트로피 그리고 살라가 기록을 달성했습니다. 프리미어리그 단일 시즌 최다 공격 포인트 기록을 달성했고 42경기 기준이 아닌 38경기 기준으로 당시 42경기 때의 기준을 따라잡았기 때문에 살라의 활약이 더 대단하게 다가오는 상황이고요. 첼시 챔피언스리그 복귀에 큰 기쁨을 느낄 수 있고 뉴캐슬은 패배를 했지만 챔피언스리그 진출을 확정했기 때문에 안도하면서 축하를 건넬 수 있습니다. 아스톤 빌라는 반대로 분노에 찰 수밖에 없습니다. 최종전의 결과가 오심 논란에 의해서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챔피언스리그 진출 티켓이 좌절을 당한 것에 대한 실망이 좀 클 거고요. 토트넘은 유로파리그 우승을 기뻐하면서 다음 시즌 챔피언스리그를 기다리면 되겠고 하지만 리그 17위 결코 무시돼서는 안 될 이 성적에 대해서는 찜찜함이 남아있습니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역대 최악의 시즌을 보냈고 아모린 감독에 대해서는 그래도 구단이 신뢰를 보내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걱정원인 시선으로 다음 시즌을 좀 바라보고 있고요. 강등팀 레스터, 입스위치, 사우스햄튼 승격 이후에 결국 한계를 경험하면서 프리미어리그에서 바로 강등이 됐는데 재건을 잘 해야 될 겁니다. 그 밖에 유럽 무대에 복귀한 노팅엄, 모에스 감독이 돌아왔고 다음 시즌 새로운 홈경기장에서의 경기를 예고하고 있는 에버튼, 그리고 올 시즌도 또 중위권의 성적을 내면서 좋은 저력을 보여준 브랜트포드, 이 모든 팀들 다 프리미어리그의 한 시즌을 잘 마치고 모든 일정을 마친 채로 이제 비시즌에 돌입하게 되겠습니다. 이제 결국 리그는 끝이 났고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봤을 때 이 다음을 준비해야 되는데 가장 큰 지금 이슈는 결국에는 중간에 이제 시즌이 시작하기 전에 이적 시장 그리고
그리고 얼마나 지정비를 잘할 것이냐가 가장 큰 이슈가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결국 이적 시장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한 시즌의 농사가 좀 결정이 되니까요. 지금 봤을 때는 리그 끝남과 동시에 이미 수많은 선수들의 에이전트와 또 수많은 팀들의 스카우터들, 관계자들이 이미 이적 시장 작업에 많이 참여를 했더라고요. 뉴스를 바라보는 재미가 아마 이후로 좀 쏠쏠하게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38라운드에 대한 정리를 마치도록 하고요. 2부에서 더 깊은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